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태어난 지 6개월째인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한 지 올해로 2년 차이고요. 지금 태어난 딸아이와 함께 셋이서 살림을 꾸리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직업이 좀 특이한 사람이라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업무는 여성 위생용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대단한 수입을 벌어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차근히 브랜드 인지도를 넓혀가면서 최선을 다해 사업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꿈나무 사업가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내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다는 욕심에 일 또한 더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직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입에 오르고 내리고 할 만한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어서 저는 제 사업에 관해 가족들에게 소개를 할 때에도 살짝 조심스러웠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생리대도 그냥 생리대라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살긴 하지만 아직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우리 또래의 사람들은 옆에 남자가 있기라도 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언급을 잘 못하는 단어이기도 했죠. 저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해 왔었고요. 결혼을 막 하기 직전에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어서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께도 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느라 꽤 애를 먹어야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딸내미가 차린 사업이었기 때문에 으쌰으쌰 하자는 마음으로 아무렇지 않게 생리대를 언급해 주시며 같이 사업 고민도 들어주고 다정다감하게 조언을 잘 해주셨는데요. 반면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당시 엄청나게 그 사실 자체를 민망해 하셨어요. 며느리 될 애가 사업을 한다는데 기껏 한다는 사업이 남사스러운 생리대 사업이라며 민망스럽단 말을 제 앞에서 직접 하기도 하셨고, 어디 나가서 쪽팔려 말도 못하겠다며 제 앞에서 얼굴을 붉히기도 하셨죠. 사업을 하는 저한테 힘이 되어주지는 못하실 망정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는 듯이 저를 업신여기려 하시던 그때의 그 태도들은 아직도 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어요. 남편이랑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일이었는지라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끝을 내고 유부녀가 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내 제 마음의 짐이 된 건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셨죠. 특히 시어머니는 같은 여자이고 생리대의 필요성을 잘 아는 분이시면서도 쪽팔리단 소리를 아주 입에 달고 사시면서 저의 사업을 까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부턴 남편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제 사업이 창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 하더라고요. 연애 때나 결혼 초에는 제가 사업을 하는 여자라면서 든든하고 멋지게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결혼을 하고서 한두 차례 시어머니로부터 쪽팔린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난 후, 그리고 제 생일날 시어머니가 통보를 하듯이 생리대의 생자도 입 밖에 꺼내지를 말라면서 혼을 내고 나신 후로는 절대로 남편이 먼저 나서서 제 사업을 지켜 세워주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엄마가 너 사업하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드시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의 말을 맞장구 치거나 저를 비웃는 듯한 모습을 취했어요. 남편이 얼마든 제게 농담을 던져도 좋았고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무시나 비웃음을 재미로 만들어낼 때에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남편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일을 심각하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일부러 나서서는 악역을 자처하는 줄로만 알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남편과 살 부대끼고 살면 살수록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 엄마를 따라서 내 직업을 조금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사업을 하면서 수입이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고 주기적으로 상황이 많이 오락가락하는 편이었거든요. 그게 좀 스트레스로 쌓여서 한동안 회사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적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생리대를 많이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니 저는 저대로 약국 약사분들이랑도 자주 회식을 하거나 미팅을 가지면서 밥 먹는 자리를 가지곤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성 약사분들이었고 그중 어쩌다가 여성 약사분의 소개로 남자 약사분과 밥 먹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밖에서 영업도 뛰고 온라인 쇼핑몰 관리도 하면서 정말 부지런하게 일을 하며 살다가 갑자기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일이 너무 바쁘고 욕심도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당장 가지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건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던 제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고요. 그냥 단지 저희는
신혼부부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만 채워가며 각자 바쁜 생활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거래처 미팅을 하고서 늦었다며 거래처 사장님이 밥을 사주신다고 하셔서는 거의 저녁 9시에 집에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편한테는 밖에서 미팅하고 밥 먹다가 들어간다고 미리 말도 해놨었고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 남편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마치 저를 어디 못 올 곳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이 눈을 부라리면서 째려보는데 저 정말 그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순간 집을 나설 뻔했었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이 기껏 일하고서 늦게 집에 들어온 저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너는 밖에서 유부녀가 뭐라고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라고 딱 한마디 하는데 정말 섭섭하고 밉더라고요.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냐면서 남편한테 한 소리 하기도 했고 내가 맨날 이렇게 늦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 늦은 것에 왜 이리 성질이냐며 애교를 부리듯 살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냥 자기 기분이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저랑 더 대화를 하길 거부했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어가며 혼자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싸우고 나서 제대로 화해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속 편히 잠들더라고요. 저는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아서는 혼자 속이 뒤틀려 잠도 못 들고 있는데 말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날 제가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우리한테 찾아온 아이를 어찌하겠냐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남편도 제 말을 듣고는 자기한테 자식이 생긴다며 나름 감동스러워하는 듯도 했어요. 물론 당황한 기색도 역력했지만요. 그 후 남편이 알아서 시댁에도 임신 사실을 전했고 저는 저대로 친정에다가 임신 사실을 전하며 주변 가족들에게 너도 나도 임신 축하를 받았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태교와 동시에 일도 열심히 했고요. 임신한 내내 혹여나 제 아이한테 해로울까봐 커피도 줄여가면서 정말 몸 관리도 열심히 했어요. 그 바쁜 와중에 제 몸을 이끌고 약사님들한테 술 대신 밥을 사드리며 영업을 뛰었고 다행히 사업은 계속해서 몸집이 커지며 직원도 2명 더 고용해서는 사업체를 꾸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임신하고 일하는 와중에도 가장 먼저 1순위로 생각한 건 바로 제 뱃속의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일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뱃속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진 않을까 싶어서 스트레스 조절을 한다고 임산 무효가도 다니고 교양 수업도 듣고 또 음악도 죄다 클래식으로 바꾸고는 커피까지 줄여나가며 저 진짜 엄마가 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내 첫 새끼였으니까 이 정도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출산을 하게 되었고 건강한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이는 제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눈도 똘망똘망하고 머리숱도 많은 것이 벌써부터 헤어 CF는 따놓은 당상인 마냥 복스럽게 생겼어요. 아픈 것도 없이 엄마 품에 와서는 순둥이 마냥 잘 커주었고요. 워낙 성격이 온순해서 울지도 않고 밥투정도 잘 부리지 않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아이를 돌봐주러 저희 집에 자주 오시던 친정엄마도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어릴 때랑 아주 쏙 빼다 닮았다고 말이죠. 사실 저도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머리숱은 한가득인데 우는 사진 한 장 없이 매번 해볼쭉하며 웃고 있는 사진뿐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엄마도 매번 너 같은 순둥이가 따로 없었어. 얼마나 순하던지. 네가 너무 안 울어서 내가 오죽했으면 장애가 있나 싶어서 일부러 우나 안 우나 꼬집어 보기도 했다니까. 머리숱은 또 얼마나 많은지. 네 머리로 손뭉치를 만들곤 했었는데. 라며 옛날 추억에 잠기곤 하셨었고요. 그러니 저도 그런 엄마의 말을 듣고서 내 딸이 나를 쏙 빼닮은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이가 조금씩 더 자라고 점점 피부색도 뽀해지고 웃고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행복해 죽겠는 저와 달리 괴로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참 이상하대요. 엄연히 우리 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닮은 구석이 별로 없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딸이 아니냐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곤 했어요. 애가 없을 때는 제 사업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듯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더니만 애를 낳고 나서는 제 딸이 남의 딸이 아니냐면서 저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소리까지 한 것이었어요. 더 정확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 딸마저도
나중에 들었을 때 충분히 수치스러울 만한 말을 한 것이었죠.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 재촉하기도 해봤습니다. 딸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부모 말은 알아듣고 느낀다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라 타이르기도 했고요. 어쩌다 남편이 술을 진탕 먹고 들어와서는 너 솔직하게 말해. 얘 내 딸이 아닌데 너 지금 나한테 사기치는 거지? 밖에서 영업질하는 스킬로 나한테도 내 딸이라고 얘를 영업질하는 거 맞지? 그치? 라고 속상한 말을 할 때에도 저는 그냥 무시를 하면서 참고 넘어갔어요. 누가 뭐래도 당신 딸인데 이런 수주정은 통하지 않는다면서 남편은 아주 아무렇지 않게 타이르곤 했죠. 솔직히 정말 제 눈에는 이딴 술주정이나 해대면서 자기 딸한테 못할 소리를 한 남편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봐도 자신의 딸임이 분명한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딸이 딸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인가 싶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저는 내 딸과 남편이 부녀지간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웃으면서 넘겼어요. 무시해도 될 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남편의 말 같지 않은 이 투정보다는 제 육아, 아이 육아에 더 집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옆에서는 친정엄마가 육아를 위해서 늘 도와주고 계셨고요. 그러다 최근에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조심하는 소리를 자꾸만 하셨어요. 무슨 일인고 하니 제가 출근하고 집에 없는 사이 시어머니께서 자주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아이 얼굴을 엄청나게 뚫어져라 보다가 가곤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이유도 없이 그냥 이 얼굴을 아주 빤히 무섭도록 들여다보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엄마도 이상하다 싶어서 시어머니께 뭐 하는 거냐면서 물어보기도 했고 가끔은 섬뜩하다는 이유로 얘를 그렇게 무섭게 째려보면 얘도 다 느껴요. 라고 하면서 제지를 했다고도 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를 향해서 왜요? 내가 빤히 쳐다보면 안 될 이유라도 있어요? 내가 이 애를 빤히 쳐다보면 우리가 미처 모르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나?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저는 친정엄마의 말을 전해 듣자마자 단박에 눈치를 깠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무슨 의도인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을 하신 걸로 보아 분명 남편이 했던 말들과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맞냐고 술 처먹었을 때마다 물어보고 몇 번이고 의문을 던지던 내 남편의 말과 내 아이를 친손녀가 맞는지 아닌지 빤히 째려보면서 확인을 했은 시어머니의 행동이 말입니다. 둘이서 이제 보니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내 아이가 진짜로 우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농담이고 그냥 지나치듯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 제 뒤에서 시어머니랑 남편이 서로 저와 제 아이에 대한 뒷담화와 의심을 나누면서 벼랑간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감히 남편과 낳은 내 딸이 알고 보니 남편 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담긴 이상한 소리를 말입니다. 하지만 의심만 있었을 뿐 저 또한 확증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까지도 정말 내 딸이 자기 친손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간 남편도 농담으로 했던 말이 아니라 다 진심에서 비롯되어 내 딸을 의심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 속은 답답해 죽겠고 친정엄마는 친정엄마대로 뭐 이런 기분 더러운 오해를 다 사냐면서 시어머니와 제 남편을 향해 엄청 열받아 하셨죠. 집에 가서 이 소식을 바로 전한 건지 저희 친정아버지까지 연락이 와서는 3일을 가만 안 두겠다면서 난리를 피우셨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건 제 자신이었어요. 어쩌다 내 남편한테 이런 오해를 사게 되었나 싶어서 죽고 싶더라고요. 설마 내가 그간 거래처와 미팅을 한다며 자주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온 것을 바람 피운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 솔직히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저 결혼 초부터 자주 했던 말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이런 거 파는 애들은 저렴한 애들 아니야? 라는 끔찍한 소리 말입니다. 너무 낯뜨겁고 수치스러워 이 얘기는 저희 친정에서도 단 한 번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생리대를 판다는 이유로 부끄러워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 자신을 굉장히 저렴하고 저급한 수준의 여자로 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렴한 애가 아니냐는 질문까지 서스럼 없이 하곤 하셨고요. 그걸 하도 자주 들었는지라 저도 나름 내성이 생겨서는 잘 무시를 하면서 씩씩하게 버텨왔는데 갑자기 내 시어머니와 남편이 내 아이의 핏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어요. 그 상태로 거의 며칠을 내내 아무것도 잘 먹지도 못하고 애를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남편마저 피하며 살았었죠. 그런데 그렇게 남편을 피하며 혼자 괴로워하고 살던 중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애를 자기 애가 아닌 것 같다면서 피하고 의심하며 정을 안 주더니만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것 마냥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도 전에 우리 딸 이라고 하면서 애가 있는 침대로 가서는 어루만져 주고 있더라고요. 출근하기 직전에도 애 한 번 더 보면서 우리 딸 아빠 간다 라고 하며 달콤한 인사를 건넸고요. 하다못해 퇴근을 하고 와보니 자기가 딸을 꼭 껴안은 채로 좋다고 어루만지며 신나하고 있더라고요. 지 딸인데 자기가 너무 늦게 안아주기 시작했다는 안 하던 자체까지 하면서 말이죠. 이러니 저도 기분이 이상할 수밖에요. 저 인간이 뭘 잘못 먹었길래 갑자기 딸을 대하는 태도가 하루아침에 싹 바뀌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상한 게 또 있었던 겁니다. 제 딸을 섬뜩스러울 정도로 째려만 보고 가셨다는 그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딸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녀라며 아주 좋아 죽으려고 하면서 달려들었다더군요. 저희 엄마의 말을 인용해보자면 잠시 그 할매가 노망이 난 줄 알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면서 손녀딸을 안아보겠다고 저희 엄마 품에서 애를 막 뺏어갔다고 해요. 그러니 엄마도 애를 뺏긴 건 둘째치고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나 싶어 어안이 벙벙 하셨다고 하고요. 이 소식이 제 귀까지 들려오니 저도 기분이 상당히 찝찝했습니다. 모자가 왜 이러나 싶어서 또 한 번 이상하다 싶던 그 찰나에 결국 저는 이 모든 인물들의 심적 변화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해버리고야 말았어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우연치 않게 그리고 아주 불같이 치솟아오르는 분노와 함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얘를 열심히도 보고 있길래 제가 여유 있게 메이크업을 지우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스크팩이나 하나 해볼까 싶어서 혼자 화장대 앞에서 마스크팩을 붙이고는 침대 위에 L자다리를 하고선 스트레칭을 하듯 천장을 본 채로 누웠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다가 자연스레 천장 주변에 막 시선이 옮겨졌는데 거기에 저희 장롱이 있었단 말이죠. 저희 집에는 따로 붙박이장이 없어서 여전히 장롱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롱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마치 남편이 이혼 서류라도 혼자 몰래 작성을 해서는 꿈쳐놓은 것 마냥 순간적으로 그 봉투의 정체를 알아야겠다 싶어서 온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외딴 곳에 내가 모르는 서류가 놓여져 있을 리가 없는 걸 잘 알았는지라 궁금하기도 엄청 궁금했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스트레칭을 멈추고는 마스크팩도 제거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침대 위에 두 발을 들이고 일어나서 장롱에 아슬이 걸려있던 그 봉투를 제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봐버렸어요. 메디컬 어쩌고 하는 무슨 의학 관련 회사의 로고가 보내는 사람 앞에 적혀있는 것을 말입니다. 설마, 에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처음엔 그냥 이 봉투를 안 봐버릴까도 싶었어요.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검사는 아니겠지 싶은 마음에 애써 봉투를 내 시야에서 없애버리려고도 했고 이걸 왜 발견했나 싶어서 괜시리 대탓을 하기도 했네요. 그 짧은 시간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부정하겠다면서 오만 것들을 다 끄집어내며 딴 생각을 하던 중 갑자기 남편이 밖에서 저를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봉투를 열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르며 안방에 들어온다면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발견하고서 뺏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그 전에 빨리 내용물을 확인해야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제 손에는 종이가 들렸고 저는 제 눈으로 몇 번이고 확인을 했어요. 그 속에는 내 딸과 내 남편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나타내는 수치가 분명히 적혀 있었고요. 당연히 내 남편과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일치를 했습니다. 당연한 그 검사 결과지를 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손이 덜덜 떨린 채로 긴장한 채 확인을 했고 확인을 하고 나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너무 서럽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분수처럼 주체하지도 못한 채 이게 뭐야? 라는 비명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 저를 향해 용서를 비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엄마가 하도 애기가 안 닮았다고 너가 다른 곳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냐는 소리를 해서 나도 진짜 당신을 끝까지 믿어보려 했는데 엄마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한 거야. 정말 딱 한 번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말입니다. 이딴 걸 변명이라고 짓거리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 놈한테 회초리를 들었어요. 참고로 저희 집에는 가죽으로 만든 채찍줄이 한 7개 정도 달려있는 회초리 작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시어머니가 어릴 적 남편을 훈계할 때 썼던 거라면서 추억 남기기 용으로 저희 집에 신혼 때 가져오셨던 물건인데요. 와, 진짜 내가 살다 살다 이 물건을 이렇게 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꼴에 지가 딸을 안고 있다면서 애를 감싼 채로 저한테 등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옳았구나 했죠. 네 새끼인 줄을 왜 이제서야 유전자 검사를 하고서야 알았냐면서 상 등신아 라는 말과 함께 남편의 등짝에다가 회초리를 얼마나 갈겼는지 몰라요. 그러니 남편은 아프다고 애 안고서 집안을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저는 저대로 시어머니를 불러 대령하려면서 핸드폰 들어다가 남편한테 전화를 시키고 그 와중에 채찍으로 남편을 패대기 하고 얘는 얘대로 그 순한 애가 울길래 제가 들어 달래고 진짜 답도 없는 집꼬라지였습니다. 이 서류를 친정에 보내게 되면 가뜩이나 저희 시댁과 남편을 싫어하고 있던 친정 부모님이 걷잡을 수 없이 제 결혼 생활을 반대하실까 싶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었어요. 다만 남편한테 발악을 하며 시어머니를 내 앞에 데려오라 소리를 쳤더니 남편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시어머니 들으라며 당신 아들 몸에 계속해서 회초리를 들어 날려댔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이게 다 뭔 소리냐면서 궁금해하다가 결국 너 지금 맞고 있어? 어? 왜 맞아 네가? 라며 펄쩍 뛰며 소리를 지르셨죠.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계속 남편을 쳐대며 회초리 소리를 내면서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딱 이만큼 후려때리고 싶어 죽겠는 마음이 지금 굴뚝 같거든요. 내가 밖에서 일하면서도 오만 태교는 다 들으며 애지중지 낳은 내 딸인데 이해를 어디 밖에서 주워온 남의 집 자식으로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도 받으신 거죠? 어머님 몫은 당신 아들이 효도한다고 대신 맞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어머님은 집에서 2다리 편히 뻗고 주무세요. 라고 콜레 진동하게 말을 했습니다. 보란듯이 제 손에 들린 회초리로 남편을 수도 없이 더 내리쳤고 그 와중에 저는 수화기 통화를 종료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다 듣도록 일부러 남편님 옆에다가 전화기를 가져다 대기까지 했네요. 지 아들이 며느리한테서 맞고서 내는 비명이라도 좀 들으라고 말이죠. 남편은 칠수로 분해 죽겠는데 남편을 그 와중에 피하겠다고 촐싹거리며 집안을 메뚜기 마냥 뛰어다니고 얘는 계속해서 울고 있는데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는 고함을 지르며 그만하라 하고 저는 진짜 사업하며 오만 일들을 다 경험했는데 이 정도로 정신없던 날은 정말 살며 처음이었습니다. 제 정신도 너무 피폐했고 남편이고 뭐고 다 마음에 안 들어 정말 괴로워 죽겠네요. 다행히 그날 남편은 제 손에 제대로 얻어맞고는 바로 유전자 검사지를 찢어버리며 제 앞에서 사과를 했어요. 자기가 잠시 엄마 때문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끝까지 시어머니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자기도 먼저 제 딸과 자신이 안 닮은 것 같다며 의심을 해놓고서는 말이죠. 그러니 저도 때린 건 미안하다는 사과는 했고 다만 네가 맞을 짓을 했다는 건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잘못한 게 있으니 내 앞에서 사과하기 전에는 이번 추석도 없는 걸로 알겠다고 통보를 했네요. 이미 남편과는 합의를 했고 시어머니께는 이 사실을 재차 통보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지금 자존심이 있다며 저한테 사과 전화는 끝까지 안 하고 계시네요. 뭐 덕분에 저는 명절에 시댁에 안 가도 되게 생겼지만 말입니다. 내 딸이 효녀인가? 저 그냥 이대로 추석에 시댁 안 가고 저희 친정집 가서 주말부터 내내 요양할까 생각 중이에요. 올해는 시댁 가서 엄한 소리 들으며 수치스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한결 마음이 가볍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